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뒤에 책들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맥시멀리스트 성향이라서 이것저것 사 모으기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방을 진짜 좋아해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방 카테고리만 주기적으로 들어가 볼 때도 있고 영미권에 가방 리뷰만 하는 백팩홀로지 같은 사이트도 자주 들어가서 구경하고 아무튼 가방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서 자주 쓰는 거 아니면은 좀 용도가 특이한 거 위주로 해서 10몇 가지, 20몇 가지를 찍어서 편집해 보았습니다. 그럼 보시죠.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가방이 20개가 넘는다. 이건 미온전이라는 브랜드에서 파는 산책 가방. 처음에 텀블벅에서 펀딩을 받았었어. 그때도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이. 펀딩 못했는데 그 외에 일반 판매하는 거 보고 결국 사. 그럼 텀블벅에서 그냥 펀딩할 때 후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안 사도 됐다. 하지만 이 가방 왜 비싼지는 솔직히 알겠어. 왜냐면 이런 박음질, 손잡이 매음새 같은 게 굉장히 퀄이 좋아. 자주 들고 다니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난 맥시멀리스트라 가방에 책이랑 다른 것도 넣어서 그냥 큰 가방을 하나 가지고 다니지 얘만 들고 다닐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나는 얘를 쓰려면 얘도 들고 다니고 큰 가방도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걸 살 땐 나도 이제 짐을 좀 줄이면서 살아보자. 책 한 권만 갖고 외출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샀던 거라. 양쪽에는 책 커버 앞, 뒤 넣을 수 있고 여기 사이에는 그 책갈피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그런 거고 여기에는 펜 같은 거 넣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도 여기 펜 꽂아 넣는 자리 있어. 가볍게 산책 갈 때 책과 함께 가라. 이런 취지의 가방이었어. 저거 전자책 리더기 넣으면 되죠. 이런 가방 거기 앞에 있어. 안 그래도 전자책 맨날 케이스 없이 넣고 다녀서 불안했는데 자리를 찾았네요. 앞으로 전자책 케이스로 쓰고 다니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있으면 들어가야겠다. 딱 한쪽에. 아이패드 미니를 사라. 가방을 위해서, 가방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미니를 사라. 신박한 솔루션 잘 들었고요. 이건 진짜 잘 썼어. 4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쯤으로 기억하는데 유럽 여행 갔을 때 소매치기 조심해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절대로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 업한 손가방이 필요하다. 팩세이프 가방을 만들 때 우선순위가 되게 많잖아. 근데 그 중에 1위가 도난 방지를 위한. 평소에도 메고 다니면 되게 여행객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 막 허리 세기라든지. 그리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긴 해. 엄청 탄탄해. 이거 되게 무거워 그리고 사실. 그리고 끈도 엄청 튼튼해. 크로스로 메고 다닐 때 목에 이렇게 쓸리잖아? 그러면 아파. 그 정도야. 도난 방지 말고 별로 도움 안 되는데.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중에 칼 들고 다니면서 그 크로스 이거 끊고 가져가는 사람들 있다 그러잖아. 그걸 위해서 아마 엄청 튼튼한 끈인 것 같고 이 안에 심이 아예 들어있어. 무슨 와이어 같은 게 들어있어서 못 끊게 되어 있어. 그리고 안에는 안에 돌 있다.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인데 앞에 이 안주머니에는 RFID. 이거 뭐냐면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그 IC 카드는 스캔하면은 카드 정보 긁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거 방지하는 전자파 차단 기능 같은 거 있는 거라서 이 안에 여권이랑 카드 넣으라고. 뒤에는 그냥 뭐 지퍼 없는 일반적인 섹션 나누기 위한 주머니. 지금 내가 이러는 거 보면 알겠지만 완전 이렇게 열리진 않아. 야, 뭐 요만한 가방이 다 열릴 필요는 없으니까. (500ml) 물병도 들어가. 500ml 물병 뚜껑까지 딱 넣고 닫으면 닫혀. 물병 하나 넣고 안에 여권이랑 진짜 중요한 것만 넣어 다니는 용. 그리고 이 가방의 최고 철저한 마지막 그거는 이거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 지퍼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리고 이걸 잠궈. 그러면 지퍼를 열 수가 없는 거야. 철저하지. 어쨌든
튼튼한 가방이면 분명합니다. 가격도 이 퀄리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4만 원 후반대인가? 그쯤 했으니까. 문제는 무겁다. 들어봐. 이거 그래서 여행 때 말고 쓴 적은? 없죠. 이거를 평소에 메고 다니면 누가 봐도 여행객이 된다니까요? 무슨 옷을 입어도? 백세이프의 손가방이었어요. 그 다음이 이거. 얘는 페리티라는 캐리어 만드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가방도 만들고 있더라고. 한창 산책에 꽂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산책용 가방이 필요하다. 1번 손가방이 아닐 것. 그러니까 손에 들고 다니지 않고 크로스로 메고 내 두 손은 자유로워야 해. 2번 지갑, 핸드폰, 에어팟까지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안에 섹션도 잘 나눠져 있어. 근데 사실 이렇게 조그만한 가방에 섹션 나눠져 있다고 잘 써? 난 안 쓰게 되더라. 그냥 원래 그렇지만 안에는 메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주머니로 되어 있고 이 뒤에 특이하게 지퍼가 있는데 왜 있냐면 이거를 열면 이게 더 큰 사이즈의 에코백이 돼요. 보기엔 좋잖아. 오, 토트백도 되고 좋은데 근데 여기가 무겁잖아? 그래서 메고 다니면은 계속 일로 쏠려. 안에 짐을 뭔가 넣으면은 덜 쏠리긴 하지. 어쨌든 앞으로 쏠리긴 해. 여기가 뭐가 더 많이 달려 있어서. 다시 접으면 돼. 토트로 안 쓸 때는. 아까 페리티가 그 캐리어 만드는 브랜드라고 그랬잖아. 여행용으로 디자인한 가방인 것 같아. 부속품 같은 것들이 귀여워가지고 마음에 들어. 문제는 내가 산책 갈 때 맨날 커피를 싸가잖아. 커피를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아니었던 거야. 어라? 그거만 제외하면 다 귀엽습니다. 아니면 텀블러 작은 걸 사. 가방을 위해서 텀블러 작은 거를 산다는 것도 좀 이상한. 귀엽죠? 근데 이 옆에 주머니 이런 거는 그냥 진짜 디자인이지 딱히 실용성이 있진 않아요. 이 앞에 주머니도 그렇고 뭘 특히 넣을 수는 없어. 여기에 있는 이 밴드는 늘려가지고 이 사이에 뭐를 길쭉한 거 아니면 겉옷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가방이 작고 끈도 얇아서 더 무겁게 뭔가를 하면은 어깨에 무리만 갈 뿐. 그래도 얘를 들고 나가면은 집에 오는 길에 장을 볼 때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물병을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이즈 비슷한 가방을 사고 싶다. MMO 가든이라는 이름의 브랜드였고 백팩이랑 이런 약간 이런 나일론 재질? 사각사각한 재질의 천만 주로 사용해서 백팩이랑 이런 작은 가방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요새 스트링이 유행해가지고 웬만한 그런 부속 부분들이 다 스트링이나 이런 고무 조임으로 돼 있어. 사실 난 스트링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스트링이란 건 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야 되고 다시 또 힘 줘가지고 조여야 되고 난 지퍼가 좋다. 500ml 텀블러란 말입니다. 여기다 넣고 이제 스트링으로 조이는 거죠. 그러면은 물병도 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오전에 운동 갔다 와서 여기에 막 헬스용품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용량은 아까 파란 색깔 가방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책 2권 정도도 들어갈 수 있는 수준? 또 보셨죠? 가방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양산, 벨트, 모자. 여기에는 이렇게 고리가 캐러비너 달 수 있는 고리 같은 게 있는데 원래는 딸려오는 캐러비너도 있는데 그냥 떼버렸고 안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이런 메쉬가 오히려 좋거든요. 만졌을 때 손톱 거스러미 같은 게 걸리는 메쉬가 있고 안 걸리는 메쉬가 있는데 얘는 안 걸리는 메쉬예요. 그냥 여기가 평평해요. 그냥 하나의 면에다가 구멍만 꽁꽁꽁 뚫어놓은 느낌? 제가 이따 뒤에 보여드릴 백팩에도 이런 메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섹션 2개로 나눠져 있고 앞주머니는 그냥 크게 하나, 뒤편에도 자크 하나 있고 여기에 넣을 수 있고 디자인된 용도는 뒤쪽 이 주머니에는 귀중품이나 여권 같은 거 넣고 앞쪽에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거 넣고 그러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중간 가방, 작은 가방, 중간 가방, 백팩, 중간 가방. 중간 가방 치고는 아이패드 12.9가 들어가는
맨날 애초에 들어가는 걸로 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이건 제가 20살 때 산 가방인데요. 그 크기 비교하시라고 500ml 텀블러도 옆에 갖다 놨습니다. 이 앞에 나왔던 작은 가방이 아닌 이상 제가 가방을 살 때의 기준점은 아이패드 12.9인치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약간 위로 나오긴 하는데 이 오타쿠들이 꽂히는 패션 몇 가지 있어. 이런 세철백에다가 약간 고스로리풍 느낌 뭔지 알지? 그 말만 해도 느낌 오지? 하지만 님은 고스로리는 안 했죠. 전 고스로리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철백도 충분히 오타쿠의 영역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로리타랑 고스로리랑 하나로 먹잖아요. 근데 고스로리랑 로리타는 또 그 레더 사첼, 더 레더 사첼 브랜드 거고 진짜 무거워요. 전 20살 때 폐기로 샀지만 20대 중반 이후로는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 얘를 들고 나가지 않아요. 20대 초반에도 이미 무겁다는 말에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뭔가 좀 포멀한 옷 입었을 때, 정장에 가까운 그런 거 입었을 때 아니면 코트 입었을 때 어울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 이 면 남방과는 딱히 어울리지 않는 가방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죽이기 때문에. 이거 사이트에서 무슨 주문 제작 넣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였어. 그래서 이 옆에 센치도 2cm인가 늘리는데 옵션으로 막 3만 원 더 붙고 이 뒤에 이것도 이렇게 3개 이렇게 달려있잖아? 여기에 각각 줄 걸어가지고 백팩으로도 멜 수 있는데 백팩끈도 따로 있어. 안에 수납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렇게 막 늘려가지고 넣어야 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늘린다고 늘어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나의 20대 초중반을 함께했다. 지금 봉인되어 있다. 조졌다. 뭐라고? 어깨도 조졌다. 어깨도 조졌다. 맨날 이거 메고 외출하면은 친구들한테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깐만 쉬자 라는 말을 수십 번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이거 막 세월의 흔적 이렇게 까진 거 열심히 쓰긴 했다. 열심히 썼죠. 저 거의 20대 초반에 항상 메고 나갔어요. 그쵸? 맞아. 근데 또 거기다 책을 사들고 맞아. 들어가고 맞아. 코빅 때 이걸 왜 들고 가는 거냐고. 백팩을 메야지. 최근에 그 웬즈데이에서 주인공이 이거 까만 거를 메고 다녀가지고 다시 부상한 것 같더라고. 그 다음 얘는 중간 가방 중에선 제일 작은 가방이고 가장 최근에 산 가방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천 가방, 나이론 가방, 캔버스 가방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관혼상제 때 제가 에코백을 메고 가기에는 조금 그 옷과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샀고요. 입술백?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부르던데 정확히는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메고 다니는 게 유행인 듯 하더군요. 약간 몸에 이렇게 붙이는 느낌이었어. 그 연출샷들을 보면. 하지만 저는 무조건 이렇게 가지고 다니죠. 뒤로 냅다 돌려서 이렇게 가져가요. 책 한 권 정도는 들어가요. 아니면 전자책 정도. 근데 쉐입이 이런 쉐입이어서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친구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노트북 세로로 넣어가지고 한번 낑낑거린 적 있습니다. 헤드폰은 들어가. 아 헤드폰 여기 있네. 헤드폰은 들어가요. 근데 헤드폰 넣으면 이미 끝났죠? 보세요. 이미 끝났죠? 정장을 위한 가방이었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박스백으로 들어가요. 친구가 이 가방 진짜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엄청 추천해가지고 왜 좋냐?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이패드 12.9인치가 들어간다. 친구 거 몇 미리 보다가 포켓에서 샀죠. 아마 피크닉백 같은 걸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어디든 텀블러가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적재용이요. 이거 보세요. 이게 500ml란 말입니다. 이게 양옆 텀블러를 3개나 넣을 수 있는 적재용이야. 그래서 피크닉백으로 아마 3개나 넣는 그리고 천이어서 이것도 엄청 크게 펴져. 여기가 이만큼이나 되어 있어서 뭔가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탄탄합니다. 이렇게 세웠을 때 혼자 서 있는다. 얼마나 훌륭한 가방입니까? 혼자 서 있지 못하는 가방 친구들은 왜 혼자 서 있지 못하는 거야? 안쪽에는 주머니가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 나누기용 판에 달려있는 주머니라는 거는 이런 주머니랑은 느낌이 달라가지고 여기엔 패드 넣어요. 근데 이 패드 넣는 주머니 바로 앞에 있는 이 주머니에는 딱히 아마 다들 펜 같은 거 넣고 다니겠죠? 근데 저는 펜 같은 거 그냥 여기다가 대충 넣어가지고 꺼내고 다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너무 이렇게 해벌레하게 벌어지는 게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고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리를 걸면은 일정 이상으로는 안 벌어집니다. 이것도 되게 만듦새가 좋아요. 마츠노야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런 헤비 캔버스, 엄청 튼튼한 캔버스로 가방 만드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캔버스백에 9만 원 쓰기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좀 오바지. 그지? 왠지 1000이라서 5만 원 이상 넘어가면은 비싸다고 느껴져. 근데 왜 비싼지는 알겠어. 왜냐면 이런 실밥 실오라기 하나도 그렇게 막 터져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 엄청 튼튼하다는 느낌이 뭔지 알게 해준 가방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고 또 살까? 하면은 그렇진 않다. 왜냐면 이 친구도 튼튼한 만큼 무거워요. 행사 나갈 때 자주 메고 갑니다. 왜냐면 용량이 엄청 커서 이 안에다가 제 카피북 재고 같은 거 넣고 뭐 주머니 보따리가 많아지잖아요. 주머니 넣어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책은 다 팔고 오니까 좀 비교적 가벼워지고 남의 책을 이제 여기에 잔뜩 넣어서 오는 거지. 이거는 토트잖아요. 토트는 이렇게 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요새는 크로스로 멜 수 있는 것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크로스가 가능한 3웨이 제품으로 사셔라. 그 다음 처음으로 직구해본 가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어라는 브랜드고 문제가 있어. 이 브랜드의 이 똑같은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브랜드야. 아, 국내 회사는 에어라는 마스크 브랜드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치면은 여기 이 에어가 안 나오고 그 마스크 브랜드가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 유튜버 흐스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 에어 가방을 여러 리뷰하셔서 처음 알게 됐고 크리스마스 시즌 세일 같은 걸 하고 있어서 20% 할인하고 해외 배송도 해준다는 거야 무료로. 그래서 오. 제 키가 163이고요. 아마 제 등판에 다 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오늘 까만 옷을 입어가지고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다. 근데 보이긴 해. 그래? 어쨌든 이렇게 멜 수 있는 트래블 슬링이라는 이름의 가방입니다. 한쪽으로만 사선으로 멜 수 있어서 왼쪽 어깨에다가 맨 거고 오른쪽 어깨에 멜 수 없어요. 매는 방향이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방입니다. 아까 제가 그 MMO 같은 거 얘기하면서 좋은 메쉬가 있고 좀 거슬리는 메쉬가 있다고 했는데 얘도 그 좋은 메쉬거든요. 손톱에 이렇게 걸리는 메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끈이 되게 튼튼하고 이게 좋았어요. 이 어깨끈 끝쪽에는 레버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가방이 풀어지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가. 그리고 앉아. 근데 백팩 같은 거 메고 있으면 또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이거 풀고 그냥 이렇게 쓱 당기기만 하면 돼. 그리고 까먹지 않고 이거를 다시 닫아줘야 돼. 왜냐면 출근길이잖아? 귀찮아서 쓱 풀고 그냥 레버 안 닫고 그대로 냅둬. 그러고서는 이제 내려야 되잖아. 한급하게 내려. 근데 이게 안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러면 이러고 가끔 이렇게 질질이처럼 이러고 다닌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끈도 어깨끈이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이 끝에 부분, 남는 부분이 달랑달랑하잖아요. 여기에 고무 패드가 하나 달려있어서 이 끝에를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달랑거리지 않고 깔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가방 뒷판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 뒷판에도 손잡이가 하나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아마 이 사람들이 디자인했을 때 그 연출 샷으로는 캐리어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에 넣을 수 있게 그 넉넉한 사이즈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가 방수 지퍼라는 거였어요. 지퍼가 방수 지퍼가 아니면은 결국에 지퍼를 닫아도 그 지퍼 사이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안에 섹션도 잘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방수 지퍼인데 또 여기는 방수 지퍼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상해. 하지만 안에 수납은 정말 좋습니다. 단 에어 브랜드의 고질적인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게 그 완전히 열리는 걸 클램쉘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고개 껍질 이렇게 완전 여는 180도 열 수 있게 하는 걸 클램쉘이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클램쉘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열린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은 내가 원치 않는데 완전히 열리면은 그거 걸어 담는 게 일이잖아.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좀 열어가지고 좀 편하게 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죠.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속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MMO 가든 그 메쉬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실과 실이 만나가지고 망사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면에다가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은 메쉬거든요. 손톱으로 긁어도 이렇게 막 걸리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주로 전선 같은 거를 충전기 평소에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으면 열었을 때 막 엉켜있단 말이에요. 이 가방의 진짜 장점은 이 메쉬 안에가 다 보이고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선 같은 거를 뭉쳐가지고 그냥 여기 넣으면 깔끔해진다. 안쪽에는 벨크로로 된 큰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좀 더 푹신푹신한 패드 같은 게 들어있는 벨크로 주머니가 하나 더 있는데, 외장하드나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좀 취약한 애들 카메라 들고 다닐 땐 여기에다가 카메라 넣고 다녔어요. 뒷판에 있는 주머니들인데 총 2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앞에 헐렁헐렁한 주머니 하나 있고 뒤에는 패드 들어서 짱짱한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당연히 12.9인치가 들어갑니다. 12.9인치 넣으면 이렇게 차죠? 뒤에 벨트가 하나 있어서 이거는 우리 자동차 안전벨트 같은 소재거든요. 여기에 벨크로가 있고 이렇게 닫아주면 고정이 됩니다. 등판에다가 매는 가방 같은 거 멜 때 이런 딱딱한 거 넣고 다니면 뭔가 등 뒤에서 이러는 느낌 있잖아. 헐렁헐렁한 느낌. 계속 그 판이 나를 치고 있는, 노트북과 패드가 나를 치고 있는 느낌. 그런 때 달리지를 않아서 그래. 신호등에 달리지를 않아서 그런다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잡아주니까 확실히 그런 덜컹덜컹하는 느낌이 좀 덜해요. 여기에 주로 노트북이나 패드를 넣고 다니고 이 앞쪽에는 책을 넣고 다녀요. 이렇게 닫으면 뒤에 있는 판때기들이 나의 등을 치지 않는다. 사이에도 여름 우옷 같은 거, 되게 얇은 잠바, 비닐 잠바 같은 거 넣으면 좀 빵빵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페리티 파란 색깔 조그만한 손가방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있었잖아요. 이 밑에 그 벨트는. 근데 저는 이거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세워서 매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텀블러를 꽂기도 애매하고 우산을 이렇게 해놓기도 애매하고, 에어는 백팩이 하나 더 있어서 이따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아까 그 빨간 가방 다음으로 오래된 가방이에요. 최소 6년 된 가방인 것 같은데 이 친구 500ml 가방 이렇게 하면 이것도 박스백, 기본으로는 사각형 가방이고 로우로라는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헤비 캔버스는 아니에요. 근데 발수 코팅 되어 있는 캔버스라서 되게 미끌미끌한 느낌입니다. 안감은 캔버스라서 보들보들하고요. 면 같은 느낌이고 겉에는 이렇게 비닐 코팅 같은 게 되어 있다. 방수 지퍼는 아닌데 섹션은 2개로 나눠져 있고 앞주머니는 크게 이렇게 2개 있는 주머니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주머니들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한창 회사 다니고 영업 다닐 때 메고 다녔던 가방인데 여기에는 명함 이만큼 넣고 여기에는 제 생필품 막 휴지나 볼펜 같은 거 넣고 이래가지고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옆에 특이하게 옆에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한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사실 이건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교통카드를 넣잖아요. 그러고 닫아요. 내릴 때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넣었었나? 여기 넣었었나? 이러면서 맨날 헷갈려요. 저만의 사소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손잡이가 가죽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그런 상품 페이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엷은 베이지색이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색이 진해지더라고요. 손잡이 되게 튼튼해서 좋아요. 가방 브랜드들이 어깨끈이나 등판 같은 거에 메쉬를 쓴다거나 튼튼하게 만든다거나 그런데 손잡이를 잘 신경 안 쓰는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 에어도 여기에 세로로 했을 때 이 손잡이가 진짜 튼튼한 손잡이거든요. 딱 봐도 되게 두꺼워 보이죠. 이것도 안전벨트 같은 그런 소재거든요. 되게 튼튼해요. 들었을 때 뭔가 엄청 많이 무거운 걸 넣었어도 이렇게 들 때 걱정이 안 돼. 걱정이 되는 가방들이 있잖아. 되게 얄쌍한 손잡이 있어. 아, 뜯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얘는 그런 걱정이 전혀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얘도 걱정이 안 되는 손잡이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박음질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겉에 나와 있지 않고 튼튼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가죽으로 한 번 덧대져 있어서 그립감도 좋다. 이렇게 토트로 들고 다니기보다는 어깨끈이 있어서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다니는데 이 어깨 패드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저한테만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약간
거슬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로우로 이 가방 끈도 안전벨트 소재 되게 튼튼한 끈이고 얘는 에어보다는 그래도 지퍼가 많이 내려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열면은 안쪽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커피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앞쪽에는 주머니 없고 로우로 특유의 디자인인데 항상 가방 안쪽에서 위쪽에 이런 이걸 뭐라 그래야 돼? 클립? 레버고리? 같은 걸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캐러비나 같은 거 달거나 자기들이 만든 자체 제작으로 만든 파우치 같은 거 여기에 넣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파우치 위에도 그 고리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다가 걸어서 써라 라고 하고 웬만한 다른 로우로 브랜드 백팩이나 이 사이즈쯤 되는 가방들한테는 다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약간 나일론 재질 소리로는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뭔가 또 여기는 PVC 고무 같은 느낌이에요. 가격은 6만 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단종 세일 같은 걸 했었어가지고 이 안쪽도 그 고무 PVC 같은 느낌이고 주머니 하나 있는데 여기는 탁 열 수 있는 그런 주머니는 아니고 지퍼로 되어 있는 주머니. 여기는 잘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쿠션감 있는 주머니여서 당연히 12.9인치에 넣습니다. 그리고 로우로우도 이 벨트가 항상 되어 있어요. 안전벨트 소재의 끈? 아니면 이건 안전벨트 소재 아니구나. 얘는 조금 늘어나는 고무 벨트 소재인데 여기에도 벨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닫을 수 있고 그러면 덜렁덜렁 거리는 게 좀 덜해지니까 바닥 면이 한 요 정도 되는데 보기에는 책 2권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왜냐면 안에 쿠션이 있고 쿠션 패드들이 있고 그 주머니 부속물들이 있어가지고 이 두께를 다 잡아먹어요. 그렇게 적재용량이 엄청 크진 않다.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고 크로스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가방일 것이다. 그리고 15인치랑 13인치랑 2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웬만한 캐주얼 정장에 같이 들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의 가방입니다. 이게 중간 가방 끝?